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당연히 오게 되시죠.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시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상담을 오시는데, 같이 좀 장시간 고민하는 경우 중에 한 가지, 개인회생을 하는 게 유리할지 파산을 하는 게 유리할지 그 중간 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파산으로 진행했을 때 일부 재산을 갖고 계셔서 그게 환가가 되셔야만 면책이 가능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보험을 갖고 계시고 그 보험을 장기간 납부를 해오셔서 지금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 금액이 커져 계신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이제 다리를 다쳐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좀 이렇게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입원도 장기간 하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보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병원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던데, 보험이 다행히 있어서 100%를 다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지금 치료를 좀 마음껏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인 경우에 이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이번에 제가 경험하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비롯해서 암보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보험이 없으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게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상담 오시면, 내가 법무사님 지금 이 보험을 해약을 하면 내가 기존에 이미 여기저기 아파서 보험이 재가입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험이 정말 더 소중한 보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 파산을 진행할 때 당연히 보험 환급금도 법원에서는 재산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금액은 내가 지금 보험을 해약하면 나오는 환급금 중에서 1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가하고 환수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 환급금의 기준이 1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관제인 법원에서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전부 다 환가하고 환수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법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150만원이 아니라 거기서 한 300만원 정도는 더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까지는 환가 금액에서 빼주시는 파산 관제인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깐깐하게 진행하는 지방에 있는 법원들을 보면 딱 잘라서 150만원을 초과하면 환수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것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일을 좀 해보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님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셔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깐깐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셨다가 850만원을 환수 당해야 면책을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재산 조회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얼마를 환가해서 환수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기간을 그렇게 오래 주지는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를 주시고, 좀 넉넉하게 주시는 재판부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도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그 많은 금액 850만원 이런 금액을 3개월 안에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파산 절차에서 환수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리고 그 납부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 안에 납부를 하지 못하시게 되면 면책 불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사정에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돈을 납부를 하는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걸 못 내면 면책 불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의뢰인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 절차로 진행하시면 이 정도 금액을 법원에서 납부하라고 그래야지 면책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3개월, 6개월 내내 가능하실까요? 혹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차라리 내가 일정 정도 소득이 있거나 지금 뭐 아르바이트라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도 3년 동안 850만원만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4만원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3년 변제 기간으로 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850만원을 납부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직장은 뭐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게 본인이 변제금을 납부해서 끝까지 면책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파산은 한번 신청을 했다가 면책 결정을 못 받게 되시면 그 신청하셨던 그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다시는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내가 재산이 일부 있어서 환가가 되고 환수가 되어야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가 상의하셔서 파산으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지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내가 끝까지 면책까지 받으실 수 있을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어떤 게 좋을지 좀 애매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